근데 그러면 이제 재판장 안에서 야 내가 언제 그 짓이 이제 증거 내봐라 임마. 그렇죠. 그래서 너 빠져나가려고 지금 허위 진술하냐 이렇게 각세우게 되니까 이건 아예 나가버리질 않으시죠. 근데 사실 이 원래 뇌물 혐의 있는 이제 본 재판만 해도 예예예. 형은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추가 기소할 필요조차도 없었거든요. 예예예.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추가 기소한 게 혹시 대통령님 석방 될까봐 예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자물쇠 채워놓는 자물쇠를 거죠. 계속 채워놓은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올 초에 이 뇌물 사건 대법원까지 또 파기환송 판결 나고 사실 석방되는 말이 있었는데 이 나머지 건 2년 확정된 거 가지고 다시 또 계속 구치소에 지금 가둬놓고 네. 이런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017년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총사퇴하고 재판 거부하니까 재판이 길어지고 이러다 석방되는 거 아닌가? 아마 겁이 나니까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추가로 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박 대통령 석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참 오늘 저기 서청대로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셨습니다. 네, 서청대로 다시 이제 구치소로 가셨는데 이제 병원에서 참 모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본인이 가시겠다 그래도 차편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거기다가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병원에. 근데 본인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왼쪽 어깨는 괜찮지만 아직까지 오른쪽 어깨도 사실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되게 안 좋은 목도 안 좋으시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다시 또 이제 구치소로 가시니까 참 모진 사람들이요. 정말 잔인하고. 좀 잔인하죠. 네, 잔인하고 모진 사람들인데 그래도 저기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 잡아 죽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자비스러워요.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 잡아 죽일 때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그 아들이랑 8살 난 아들과 근친상간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백을 누구한테 받아냈냐면 아들한테 받아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8살짜리 꼬마애를 독방에 가두고서 밥을 굶겨서 그 자백을 받아내서 그걸로 엄마 목을 친 다음에 아들이 위증한 상태 아니야. 그러니까 애도 없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밥을 안 주고 럼주만 먹여서 애가 영양실조와 간경화로 죽어요. 10살쯤에. 거기에 비하면 뭐 문재인 586 굉장히 자비스럽고 정의로운 분들이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잔인하게 하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는 맞습니다.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그 총정리를 해보면 박 대통령이 지금 누계 32년인가 받으셨는데 결국 세 줄기로 그걸 받은 거다. 하나는 뇌물죄, 하나는 국정원 특활비, 하나는 총선 개입. 근데 국정원 특활비랑 총선 개입은 뭐 2년, 3년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나마 국정원 특활비는 만약에 그 기준 되면은 김대중은 노무현은 끄집어내서 부관 참시해야 되고.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도 빨리 감옥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 개입은 이거는 재판을 아예 거부를 해버리신 케이스고. 왜냐면 이건 가면 이제 박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국정원 특활비 건도 재판 거부를 했습니다. 재판 거부죠. 왜냐면 이거 그렇게 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뇌물은 결국은 정유라 말 세 마리하고 그다음에 장시호 영재센터의 삼성 지원. 이거 가지고 20몇 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말이 안 되는 형사 재판이라는 거지. 이거 결국 인민 재판이에요. 사실 인민 재판이 맞습니다. 인민 재판이요. 이거 여기에 관계됐던 검사나 재판부는 이거 우리가 명확히 기억을 해둬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걸 지금 방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여기는 뭐 친박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뭐 친박은 방치하고 있고 친박은 팔짱 끼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뒤로 빠진 거고 이제 저기 어디야 사기 탄핵파 사탄파는 앞에서 칼을 질른 거고 그런 케이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탄핵이 이 박 대통령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탄핵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북한 쪽에서 탄핵을 불을 지폈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맞습니다. 공안의 원래 전문가세요.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셔?
정보를 그런 모아보니까. 얘기들이 있어서 예. 사실 제가 이 책에 수록해 놓은 정보는 아마 세 발의 피일 텐데 아마도 전문가분들이 많이 찾아보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찾느라 찾은 게 이제 통일부 자료거든요. 통일부 자료만 보더라도 당시 그 2016년 4월 그러니까 탄핵 얘기 한참 나오기 전인데 7개월 전이죠. 예. 그때 이미 북한에서 그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 남한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라 이런 얘기들이 뭐 본물처럼 들끓고 있다 이런 식의 성명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조평통의 그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그러니까 북평양이죠. 평양의 그 성명을 제가 네. 평양 액센트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저주와 원한은 하늘에 닿았고 남녘당 도처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나오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대폭 떨어지고 있다. 이게 4월입니다. 예, 아마 4월이고 16년 4월. 그때는 사실 탄핵의 탄자도 안 나올 때죠. 안 나올 때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게 바로 6월 달에 북한에서 난수 방송을 난수 방송 그때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단파 방송인데 단파로 하는 난수가 아니라 그게 중파, 평양 방송 오리지널파로.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밑바닥에서 움직였던 것 같고 8월경 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순실 TF를 만듭니다. 최순실 TF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최순실 TF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을 때야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 고영태 무슨가 좀 떠들기 고영태가 떠든 소리도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나오기 전이지. 미르 재단이 이제 갓 나올까 말까 한. 미르 재단 그런데 이미 최순실 TF 이거 딱 박근혜 최순실 최태민 엮겠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포인트 맞춰서 이미 프레이밍이 시작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탄핵 전국 한창 진행될 무렵인 11월경 통일부 자료에 보면 이미 북한에서 남한에 있는 단체들 선별적으로 접촉해서 이렇게 이 탄핵 전국을 가지고 뭐 움직임이 있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 거 종합해 보면 북한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남한 특정 단체 세력들하고 선별적으로 접촉을 했다고 했는데 뭐 이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인지는 저희가 뭐 충분히 이제 추론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간첩스러운 단체들이겠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아마 움직였을 것 같은 강한 의심이 드는 게 당시에 그 2016년 말이 되면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당시에 2017년 초가 되면 중국 유학생들이 촛불 집회 대거 참석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그 실제도 중국 외교부에서 2017년 1월이죠. 1월 초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초청을 해서 사실 이간책도 쓰고 그런 내용들도 사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중국이 이제 같이 움직인 탄핵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 아마 전문가분들이 또 확인하신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계속 이제 축적을 해서 이 탄핵이 과연 어떻게 기획됐는지가 이제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참 좋은 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책의 7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도표가 나오는데 이 도표는 이제 그 북한이 탄핵 전에 탄핵을 어떻게 불을 지폈는가를 시점별로 표현한 도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4페이지의 도표가 나옵니다. 84페이지 도표를 보면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은 시점별로 그 어떤 식으로 추진돼 왔는가 이 탄핵 기획 음모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핵 기획 음모설이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로 그건 굉장히 그 plausibility 그러니까 그 혹은 probability 확률이 굉장히 높은 타당한 그 의심이다. 라고 이 책에서 잘 밝혀주고 있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당시 북한에서 왜 이렇게 다급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제 시도를 할 정도로 그 사유들이 이제 이 책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당시
2016년 2월에 개성공단 폐쇄하고 네. 당시에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이제 악화가 되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9월에는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을 승인합니다. 네네. 대놓고 이제 체제 전쟁을 하자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 다 남으로 오라라고 이제 네네. 대놓고 선언을 하고요. 해방 선언하죠. 예, 예. 네.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제 엄청난 공작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휴민트 공작 예, 예. 이제 본격화한다 그랬고. 그냥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당시 미국에서도 2016년 이제 9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에 네네. 북폭을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당시에 2016년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 그 많은 분들은 이제 왜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나라고 말들을 하시는데 사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관심은 이 탄핵 문제보다도 이 북한과의 문제, 북한 체제 전쟁이 네. 있지 않았나 이제 강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쨌거나 네. 이 책의 그 스코프가 사실은 제가 좀 잘난 체 좀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 대통령의 업적을 이 저기 집회에서 제일 먼저 주목한 건 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적을 주목하는 과정에서 이게 특히 10월 1일 국군의 네. 날 행사, 그러니까 사드 배치부터 쭉 이루는 일련의 과정, 2016년에 그 연초부터 10월 1일까지의 과정을 보면 북과 완전히 칼날을 진검승부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모드거든요. 예. 이런 것이 탄핵과 관련이 있고 이게 난수방송, 네. 이게 탄핵 공작과 관련이 있다.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한 것도 저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미국의 당시의 입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했었고, 근데 제가 이 책 보면서 참 반가웠던 게 이 스코프가 이 보통 탄핵 다룬 책들이 스코프가 이제 무슨 탄핵의 프로세스 자체 국내적인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사적 사건의 그 진위, 네. 법률적 그 근거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보통 좁아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네. 책은 이제 공안적 관점 혹은 동아시아 질서의 관점을 포괄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그 구절을 72페이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가 쓴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책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내에 북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대북 선제 타격 검토를 지시했고 관계 기관에서 이를 한 달간 심도 깊게 조사했다고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에 관해서 트럼프도 이런 말을 했다고 이 책에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16년 11월경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한과의 큰 전쟁 개시에 아주 근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네. 2019년 2월경 밝힌 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한반도 상황 또 동아시아 상황과 이 탄핵이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강하게 이제 말하자면 근거를 제시하고 계시는 거지. 네, 맞습니다. 우리 차 변호사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꼭 사서 보세요. 이거 하나 그냥 잘 소장하고 계시면서 보시면 좋고. 단지 이제 제가 조금 그 아까 박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네. 탄핵 흐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는데 박 대통령 내지 박 대통령 진영은 그때 2016년 여름 이 무렵이 되면 제가 추정컨대 이건 저는 증거는 없어요. 추정컨대 미국이 북을 때릴 거라고 본 거야. 그런 유의 기사도 있었죠. 예, 미국이 북을 때릴 네, 거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책에서 그런 박 대통령 그 진영의 그런 정세관에 네.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책이 이런 얘기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신문에서 인용된 거죠. 네, 저기 네. 그 동아일보 언론에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서 네. 얼마 전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이렇게 귀뜸했다. 미국이 올해 상반기 청와대에 북한의 모든 공격 시설을 3일 안에 타격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보탰다. 누구는 확전 자제를 말하겠지만 박 대통령이라면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러니 얼른 생수와 라디오를 사놓아라. 네. 이게 당시 이 새누리당의 핵심 실세가 한 얘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 2016년 여름에 박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모종의 사인을 읽었고 미국이 정확히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사인이 시그널이 박 대통령이 읽은 시그널은 뭐냐면 미국 오바마 힐러리 정부가 북한 손본다 라고 시그널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을 제가 가능성이 짐작하기엔. 높습니다. 네. 근데 이 기사가 나오는 시점이 10월 17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태블릿 PC 터지기 일주일 전인데 예, 예. 그때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건 사실 그 당시까지도 이 문제에 훨씬 청와대는 집중하고 있었다. 사실 탄핵 문제 대처하기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뇌 탈출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오바마 힐러리 집단이 이게 거의 정신분열증 집단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북한 저거 손봐야지. 그러니까 야, 그 서울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메시지 줘. 북한 손볼 거 우리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 놓고 나서 1시간 후에는 야, 중국 내세워서 육자회담으로 풀어야지. 저거 손보다가 큰일 나지 않겠냐. 그 자기들이 그런 그 굉장히 분열돼 있고 혼란돼 있는 널뛰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정을 박 대통령한테 얘기 안 한 채 강성 시그널만 박 대통령한테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면 박 대통령은 이제 그 보좌진을 잘못 쓴 건데 오바마 힐러리 집단의 특징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쟤들 강성 시그널만 거기에 전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보좌가 정확히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강성 시그널만 수신이 돼서 옆에서 이제 같이 뽐뿌지를 해주면 이제 판단이 그렇게 가는데 이 오바마 힐러리 집단이 황당한 게 제 같으면 그래. 제가 세뇌 탈출에서 그 얘기 했었어. 내가 오바마 힐러리라 그러면 강성 시그널 좀 보냈더니 자기가 나서서 앞에서 제일 열심히 싸워. 막 사드도 막 하고 개성공단도 철수하고 북한 해방선언도 하고 그런데 저 사람이 걔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번 대통령은 힐러리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이제 몇 년 있다 퇴임하면 한 1,000만 표 끌고 다니면서 밖에서 이제 더 열심히 막 그 길로 갈 것 같아. 지금 이 판이 어떤 판인데 우리 지금 나 오바마나 나 힐러리의 머리도 지금 헷갈려서 1시간마다 시간이 생각이 달라지고 30분마다 달라지는 판인데 중국에 기댈 거냐 직접 칠 거냐 중국에 기댈 거냐 직접 칠 거냐. 근데 왜 앞장서서 판을 끌고 가? 위험하네. 위험한데 저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조중동에 김무성에 거시기에 뭐 저기 더민당까지 합쳐가지고 박 대통령 날리겠다고 칼 뽑으니까 그래 날려봐. 이렇게 갔다고 저는 봐요. 가능성이 있죠. 예, 가능성이 네. 있는 시나리오인데 네, 네. 제가 영화 만들면 그런 거 만들겠어. 예, 꼭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로.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요 제일 골 아픈 게 이 오나가 힘 가진 놈이 정신이 분열돼 있으면 무지하게 골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순간에는 북한 손봐야지. 다음 순간에는 중국에 기대야지. 한순간엔 북한 손봐야지. 다음엔 중국에 기대야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요. 그 미국 자체의 혼란에 의해서 박 대통령이 탄핵까지 간 거야. 내가 보기엔. 저는 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뭐 동의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건 절대 동의하시면 안 돼. 제가 이제 할 말은. 저보고 만약에 한 문장으로 줄여서 표현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카터는 아버지의 암살을 공작하거나 방치했고 오바마 힐러리는 딸의 탄핵을 공작하거나 방치했다.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녀의 운명이야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녀의 운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 변호사님께서는 저같이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시면은 사회생활에 저야 뭐 온갖 음모론 온갖 추정 마음대로 떠들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최 변호사님한테 이제 볼멘 소리 하나 하려고. 네. 이 책에 보면 저 같은 극우
숙골, 반동, 파시스트가 볼 때는 무지하게 기분 나쁜 구절이 하나 있어요. 293페이지 보면 네. 제가 그대로 할게요.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자. 이 구절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인데 여기는 이제 그 미래 2030년 네, 시나리오죠. 예,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박 대통령이 동아시아 협의체 의장 되는 그런 네.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30년이에요. 지금부터 11년 후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자 대한민국의 이념 지형은 한편으로는 종북으로부터 자유로운 좌파,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으로부터 자유로운 우파로 재편되었다. 좌파, 우파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인정하는 전제에 의해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여기서 이제 저 같은 숙골 이 극우 반공주의자 입장에서는 아니 종북과 반공이 같은 다이다이냐. 쟤들이 종북으로부터 자유로워하죠.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근데 우리가 반공으로부터 자유로워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표현이냐. 라고 제가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예. 정치 사상이나 정치 철학을 이렇게 그 깊게 이렇게 그 전공하시지 않으셨잖아. 예, 예. 그래서 본인이 나 무슨 의도로 이걸 썼다라고 일단 내가 본인의 진술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네. 제가 이 글을 이 문구를 쓴 의도는 사실 우파가 반공에 지나치게 매몰돼서 다른 우파의 가치들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라고 예. 봤기 때문에 반공을 극복하고 승화시켜 나가자는 의미지 반공 자체를 부정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다른 말씀을 좀 하면 지금 네. 우리 진행되는 게 저는 6.25의 후반전이라고 보거든. 맞습니다. 그것도 이 책의 결론하고 그렇죠. 일치합니다. 예, 예. 6.25의 후반전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그래서 저희 선배 세대는 무슨 뭐 고매한 정치 철학, 뭐 이념적, 뭐 개념적 정치 사상 없이 그냥 쟤들이 우리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네. 총 들고 나가서 목숨과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본능적 반공을 체득했어요. 그게 6.25야. 네. 인스팅티브 엔타이 커뮤니즘이에요. 음. 본능적 반공이라고. 굉장히 살벌한 거죠. 그런데 이 후배들이 이 본능적 반공 안에 숨어 있는 뜻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걸 전체주의, 현대문명, 전체주의 극복, 개인 존엄, 뭐 진실 존중 이렇게 그 본능적 반공 안에 숨어 있는 뜻을 네. 해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반공으로부터 자유롭다기보다 반공을 제대로 소화한 맞습니다. 혹은 반공을 네. 제대로 승화시킨 네. 그렇게 표현을 좀 바꿔주십사라고. 네, 알겠습니다. 2세 때. 네. 안 그래도 근데 이미 2세가 그럼 3세 때. 네, 지금 베스트셀러 들어가면 3세 때 꼭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반공이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그 선배 세대의 반공은 자랑스러워요. 네. 최소한 우리가 박정희 정부 시절 혹은 전두환 정부 시절까지 우리가 완전히 제대로 압도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동국권과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네. 그 선배 세대의 반공 자랑스러운데 문제는 뭐냐? 동국소련 무너지니까 30년이요. 그러면 반공이라는 본능적 반공이란 두 글자 안에 들어있는 그 뜻을 지금 문맥에 맞춰서 승화시켜서 우리가 맞습니다. 발전시켜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선배 세대 조상 음덕만 뜯어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 지금 그러기가 벌써 한 30년 됐죠. 30년 된 거예요. 네. 조상 음덕만 뜯어먹으려고. 선배 피값 네. 빨대 바꿔서 그것만 쪽쪽 발라 그랬던 맞습니다. 예. 창피한 얘기죠. 또 이제 저기 손님을 모셔놓고 100만 5만 떠드냐. 너는 손님을 모시는 기본 자세가 안 되겠다. 이제 제가 이제 욕 바가지로 먹는 소리가 벌써 귀에 왱왱왱왱합니다. 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백모 대표님께서 이미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탄핵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꼭 독자 여러분께서 책을 사서 꼭 읽어 봐 예, 주시고 예, 예. 널리 전파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던 그러한 관점이 아니더라도 네.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네. 대한민국의 체제 강화 유지 네.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문재인 너는 탄핵을 당해도 골백번 당하고 맞습니다. 남는 놈이다. 네. 이 소리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지금 크게 뭐 6개 챕터로 해서 예, 예. 왜 탄핵을 당해야 되는지를 예, 예. 상세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정권이 2년 반 동안 했던 내용들이 쭉 서술이 돼 있고요. 예, 예, 예. 이세 개정판에는 사실 그 북한 탈북민 두 명이 이제 북송한 내용이라든지 예, 그거는 탄핵 정도가 아니라 그건 보기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야 돼. 네네. 그건 국제형사재판소 살인 반인류 범죄. 그건 이제 헌법적으로 보면 생명권 침해죠. 그렇죠. 사실 저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세월호 사태를 가지고 생명권 침해라 걸었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기각이 됐지만 사실 이게 생명권 침해죠. 그렇게 네, 사지로 2명을 몰아넣은 거거든요. 예, 게다가 형사적으로는 제가 볼 땐 살인죄 내지 살인죄 미수의 공동정범까지도 예,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 예. 네. 문 대통령 지금부터 적금 넣으셔서 그런 거 그 당하실 때 변호인 잘 쓰실 준비하고 계십시오. 예. 그 돈 좀 생긴다고 홀랑홀랑 생활비 쓰지 마시고 적금 잘 붙게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가 네. 이 탄핵을 이제 이렇게 멋있게 정리가 됐는데 이 책으로 내가 보기에는 네. 전체 이제 국제 정세서부터 시작해서 북한 공작, 네. 탄핵의 음모, 네. 그다음 문재인 이런 문제까지 잘 정리됐는데 우리 탄핵을 좀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좋은 관점에서 컴팩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아까 우리가 좀 했었잖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가 이게 이제 만든 이 공수처는 헌법 파괴라는 요 조그만 소책자입니다. 이게 이제 자유시민본부에서 예. 그 교수님들이 만드는 공수처에 관한 10가지 의문을 좀 더 이제 선동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안이 불과 이 8페이지밖에 안 돼요 내부가. 그리고 이제 제작비도 뭐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얼마더라 100권 그렇지 100권에 10,000원 발송비 포함 네. 그렇게 해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 3, 4만 권 나갔어요. 와. 네, 근데 이제 이 탄핵도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정리를 한번 같이. 해서 예, 예. 그러면 요거보다 한 분량이 한 2배는 더 돼야겠지. 요건 예,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가 8 페이지인데 거기 내부가 한 16페이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뭐. 예. 제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저자. 저는 숨어 있는 저자. 법적 책임은 최변인 지죠. 거기에 면허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서 되게 한 제작비를 한 150원 이내, 100원에서 150원 사이에 해갖고 이제 한 100권에 한 2만 원 모시면 좋습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전국 각지에 참 박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그 소책자를 뿌리시고 싶으신 분들 다 이거 해서 좀 한 100권씩 사셔서 뿌리시도록 쉽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자. 빨리. 당연히 해야죠. 오늘 이거 끝나면 바로 하시죠 이제. 예, 이제 기획회의 하려고. 예. 예,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백모 세네 탈출은 항상 이 운동에 관한 광고로 이제 그 마지막을 모십니다. 이제 내일이죠. 내일인가? 잠깐만요. 아니 내일 모레네. 오늘이 화요일이죠. 예, 화요일입니다. 예, 그럼 내일 모레 네. 목요일 날 이제 공수처법 막으러 국회 가자. 그래서 의원회관 300개 의원실을 동시 방문하는 그런 그 의원회관 방문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펼쳐지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의원회관을 서로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도 서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반드시 문자로 미리 참여 신청해 주십시오. 010-4597-222-4입니다. 자, 그리고 그날은 뭐 여러 가지 또 행사가 많아요. 오전에 같은 목요일 날 이게 아주 호화찬란한 멤버들입니다. 저만 빼고는 다 잘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경기대 조성환 교수님, 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사랑하시는 이충근 박사, 그 다음에 숨어있는 다크호스, 요새 급부상하고 있는 국민대 이호선 교수님, 또 홍지수 작가, 박영화 교수, 이화여대의 최원묵 교수, 또 한국 그 복음주의 신학의 탄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계시는 김철원 교수. 이러한 분들이 다 모여서 저 하나만 빼고는 다 분입니다. 그 분들이 모여서 징용 판결에서 지소미아 공수처법까지 문재인 정권의 동맹 이탈과 헌법 파괴 음모에 대해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12월 5일 목요일 날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큰 방에서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자 신청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우리가 뛰어야죠. 뭐 뛰어야 되는데 그 뛰려면 결국은 힘이 지역구 선거구에서 모아져야 되니까 이 지역 활동가로 좀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열렬한 자원봉사 활동가들을 모집합니다. 저희 자율적 개인의 자치 네트워크가 숙성이 돼야 이 문제를 풉니다. 마찬가지로 문자 010-3330-1142로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 변호사님. 네. 오늘 저희같이 이렇게 그 저같이 험한 소리 하는 사람 앞에서 참으시고 받아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니, 옳은 말씀만 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많이 배웁니다. 대표님 말씀 듣고요. 아이고, 예,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